경주 최부잣집 300년 만석군 집안의 부의 비밀. 저자 전진문. 세계적으로 한 가문이 300년 이상 부를 이룬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은 약 2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다. 그에 비해 경주 최부자는 약 300년 동안 부를 누렸다. 단순한 부호가 아니라 구대에 걸쳐 진사를 지낼 정도로 지식과 부를 정당하게 누리고 부를 적절히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민중들의 존경까지 받는 부자였다. 부자 3대 못 간다는 속담처럼 수많은 부자가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존경받는 부자는 극히 드물다. 부는 이루기도 어렵지만 지속하기는 더욱 어렵다. 300년을 이어온 세계의 드문 기록을 가진 최부자의 교훈을 살펴보자. 첫 번째 비밀. 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위만을 갖는다. 권세의 자리에 있음은 칼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아 언제 자신의 칼에 베일지 모르니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마라. 두 번째 비밀. 한국적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노사관계를 실천한다. 최부자는 자신의 노비의 제사를 지내주고 죽은 후 비석을 세워줄 정도로 노비를 가족처럼 사랑하고 아꼈다. 최부잣집은 주인과 노비가 서로 인간적으로 존중하는 정신과 믿고 자제하며 양보하는 한국적 공동체 원리를 세웠다. 최부자의 이러한 정신은 바로 생활공동체의 노사관계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비밀. 함께 일하고 일한 만큼 가져간다. 최씨 집안의 사람들은 모두들 부지런했다. 당시의 대지주들은 부재지주로 주로 한양이나 큰 고을에 따로 살거나 그 지방에 살더라도 스스로는 경작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소장료만 받아 먹는 것이 상례인데 최씨 가족들은 별이 지기 전 이른 새벽부터 모두 솔선수범해서 일터로 나갔기 때문에 노곡들이나 소작인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도 최씨 집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신명이 났다. 개간한 논밭을 소작하면 수확의 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희망을 주었다. 한인들에게 인심이 후한 최동량은 지독히 짠 구석이 있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대소변이 마려우면 꼭 참다가 집에 와서 일을 보게 하여 한 방울의 오줌똥도 허비하지 않고 비료로 썼다. 당신은 인분을 이용하여 비료를 만드는 방법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다. 그런데 최동량은 일찍이 이런 방법을 터득하여 비료를 만들어 땅심을 돋우었던 것이다. 네 번째 비밀. 군림하지 않고 경영하는 중간 관리자를 세운다. 조선시대 권문세가의 대지주들은 당시 한양이나 큰읍에 따로 살면서 농사의 관리는 주로 마름에게 맡겨두었다. 주인을 대신한 이 마름의 횡포는 참으로 견디기 어렵도록 무서운 것이었다. 그런데 최부잣집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체 마름을 두지 않았다. 이것이 최부자의 재산이 10대에 이르도록 지켜진 또 하나의 중요한 비결이라 할 수 있다. 마름 대신 소작인을 직접 상대하고 황소를 구입해 농번기에 농사를 짓게 했다. 그리고 분뇨로 거름을 부어 땅을 돋우었다. 다섯 번째 비밀. 들어올 것을 헤아려 나갈 것을 정한다. 무릇 재물이란 한도가 있고 쓰기는 끝이 없으니 미리 들어올 것을 알아서 거기 맞춰 쓰지 않으면 나중에는 별는 되지 못하고 자녀의 교육도 혼인도 시키지 못하여 가난한 사람이 되는 이가 많으니 두려운 일이다. 풍년이나 흉년이나 가을에 거두어들일 곡식의 수량을 헤아리고 제사가 몇 차례인가 헤아리며 식구의 수를 헤아려 쓸 것이니 제사는 정성으로 하되 장만하기를 지나치게 하지 말고 부질없이 헛되이 소비하지 말며 의복과 음식을 너무 사치스럽게 하지 말되 마땅히 쓸 때는 아끼지 말라. 까닭 없는 일에는 터럭만큼도 허비하지 말고 의복과 음식을 보아가며 하고 헛된 낭비를 하지 않으면 모자라지 않겠을 것이다. 항상 여유를 두어 질병에 약값을 하거나 초상에 부조를 하거나 빚을 갚거나 곤란함이 없게 하고 쓸 일이 없거든 자손을 위하여 논밭을 장만함이 또한 옳은지라. 가정을 일으키는 방법은 절약하여 쓰는 것밖에 없느니라. 여섯 번째 비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지 않고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한다. 현종 때 최곡선의 나이 41살, 삼남의 큰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했다. 그때 최곡선은 과감히 곡간을 헐었다. 모든 사람들이 장차 굶어 죽을 형편인데 나 혼자 재물을 가지고 있어 무엇하겠느냐. 곡간을 열어 모든 굶는 이들에게 죽을 끓여 먹이도록 하라. 그리고 헐벗은 이에게는 옷을 지어 입혀주도록 하라. 일곱 번째 비밀. 때를 가려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린다. 최국선은 병으로 오래 누워 지낸 적이 있다. 어느 날 최국선은 맏아들을 불렀다. 지금 방에 들어가 서구의 서랍에 있는 그간의 담보서약 문서를 모두 가지고 오너라. 그 속에는 흉년이나 집안의 큰일, 자식을 결혼시키거나 부모의 상을 당해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써준 문서나 맡겨둔 보증서 등이 가득 들어 있었다. 최국선은 아들에게 말했다. 그 중에서 토지나 가옥의 문서는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서약 문서나 돈을 빌려준 장부는 모두 마당에 모아 불을 지르도록 하여라. 돈을 갚을 사람이면 이러한 담보가 없더라도 갚을 것이요. 못 갚을 사람이면 이러한 담보가 있어도 여전히 못 갚을 것이다. 돈을 못 갚을 형편인데 땅 문서까지 빼앗아 버리면 어떻게 돈을 갚겠느냐. 이러한 담보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겠느냐. 땅이나 집문서들은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어서 불태우거라. 8번째, 비밀. 지나치게 재산을 불리지 않는다. 최진립 장군이 가문의 터전을 일군 후에 그의 셋째 아들 최동량이 부의 기틀을 다지고 또 최동량의 맏아들인 최국선이 만석군 최부자라는 명성을 얻었다. 최국선의 아들 셋과 딸 셋 중 유독 둘째 아들인 최희기의 집이 날로 번창했다.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둘째보다 특별히 게으르거나 낭비하지 않는데도 그랬다. 단 둘째 아들만 진사시험에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최희기는 우연히 방문한 절에 노소승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집착이 있는 한 마음은 자꾸 변하기 마련입니다. 집착을 버리면 마음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집착은 언제 없어집니까? 처음에 소승은 돌이 좋아 무작정 모았지요. 어느 날 무심결에 주온 돌을 세어보니 108개였지요. 그것이 번뇌의 돌이란 걸 깨달았지요. 그날부터 돌을 하나씩 모으면서 또 버렸지요. 깃들에 있는 돌을 다 버리는 날, 그날이 바로 소승의 집착이 모두 없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허나 내 심성으로 보아 살아생전에 다 버릴 것 같지는 않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 욕심을 절제하지 않고 무모하게 끝없이 추구하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어느 마을에 파옴이라는 한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는데 그 사람은 더 많은 땅을 갖고 싶었다. 그런데 볼가강 건너편에 비옥한 땅이 많아서 싼 값으로 땅을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갔다. 그곳에서 그는 마을 촌장에게 땅을 사고 싶다고 하자 그가 말했다. 땅을 사고 싶은 사람이 하루 동안 제 발로 걸어서 돌아온 만큼의 땅을 1000루블에 갖게 하는 제도가 있다고 했다. 단 하루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지로 도착하지 못하면 1000루블의 돈은 잃게 되는 조건이었다. 파홀은 죽을 힘을 다해 달리고 또 달렸다. 그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사기 위해 달리고 또 달렸다. 어느덧 해가 서산에 기울었을 때 그는 출발지에 도착하여 표적인 모자에 손이 닿았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모자에 손이 닿을 때 촌장이 말했다. 진짜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라고. 파올은 바로 그 자리 육척 구덩이 속에 묻혔다. 9번째 비밀. 청백리 정신의 바탕을 둔 근검 전략 정신을 실천한다. 최희기는 아들을 낳지 못해 입양한 아들이 있었다. 최종률이 그 입양한 아들이었는데 그의 행장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다. 원래 공은 가정이 풍요로웠으나 천성이 근면하고 검소하여 명주옷을 거듭하지 아니하고 식사도 좋은 반찬을 적게 하였으며 사치하지 아니해서 청백한 가풍을 더럽히지 않았고 처세에는 남의 허물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며 어리석은 사람같이 하였다. 10번째 비밀. 이루기 힘든 일일수록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한다. 최기영은 어느 날 손님도 많고 집이 좁아서 이사를 하고자 했다. 향교 옆으로 이사를 가고자 하니 유림들은 반대했다. 향교와 최 씨의 집이 나란히 설 수 없다는 이유다. 그러자 유림은 최 씨가 집을 짓되 용마루를 향교의 용마루보다 5자 낮추어 짓도록 했다. 이러한 판결에 유림들은 동의했고 설마 최 씨가 용마루를 5자나 낮추어 집을 지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최기영은 받아들였다. 우리 가문은 진사는 하되 그 이상의 벼슬은 하지 않고 만석 이상의 재물을 탐하지 않으며 흉년에는 결코 땅을 사지 않고 사방 백리에 걸쳐 아사자가 없게 하라는 가풍을 가지고 있다. 최부잣집은 이렇게 땅을 낮추고 대들보를 3자 정도 낮춤으로써 향교 용마루보다 5자 정도 낮추어 집을 짓게 되었다. 이렇게 터를 깎아 낮춤으로써 향교에는 겸손의 덕을 보이고 한편으로는
내룡이 평평하게 내려와 맥이 약한 집 귀에 둔덕을 높이는 풍수적 효과를 동시에 보았다. 풍수에서는 한자만 높으면 산이라 하고 한자만 낮아도 수라고 부른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11번째, 비밀.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게 하고 항상 후하게 대접한다. 최부잣집의 1년 동안의 소장료는 벼로는 만석이 채 못되고 쌀로는 4천석 남짓되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벼 1,000석을 쓰고 손님 접대로 1,000석을 썼다고 하니 과객의 수를 짐작할 만하다. 또한 하룻밤을 묵고 떠나는 과객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다. 그들이 하루를 지낼 양식과 약간의 노자까지 주어 보낸 것이다. 12번째, 비밀. 자신을 낮춰 상대가 경계하지 않도록 한다. 최계영의 장남 최세리는 26살에 성균 생원에 급제했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최세린의 아호, 배우는 크게 어리석다라는 뜻이다. 스스로 어리석음을 자처함으로써 상대방의 경계심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격언인 가치보전이라는 말과도 상통한다. 짐짓 어리석은 척하면서도 정신은 바짝 차리고 있어서 자신의 재능이나 식견을 감춘다는 말이다. 13번째, 비밀. 덕을 베풀고 몸으로 실천한다. 14번째, 비밀. 2등을 위해 1등만큼 노력한다. 2등도 쉽지 않다. 1등에 다름없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2등을 하라는 말은 노력을 적당히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1등이 못 되고 2등이 되더라도 만족하라는 의미이다. 1등이 못 되더라도 만족하라는 의미이다. 스스로 만족하며 겸양할 때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함께 사는 정신도 생기는 것이다. 15번째, 비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기쁘게 버린다. 최주는 가산을 털어 일제강점기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보내 독립운동을 도왔다. 마지막으로 최씨 집안의 가훈인 유견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초연. 스스로 초연하게 처신하라. 남에게 부드럽고 온화하게 대하라. 무사진연. 일이 없을 때는 맑게 처신하라. 유사근연. 일이 있을 때는 과단성 있게 하라. 득에 다면 뜻을 얻었어도 담담하게 처신하라. 실에 태연. 뜻을 잃었어도 태연하게 처신하라. 일이 잘 되었을 때나 일이 잘못되었을 때 모두 담담하게 흥분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한 여러분 되세요. 감사합니다.